있어. 바로 앞이야. 어서 가자. 자, 잠깐! 최고 심판관님은 지금 공무 중이신데 무슨 일로 오셨죠? 경비가 역시 삼엄하구나. 그럼 확실히 느비에트의 자료라면 안전하겠어. 오! 그나저나 우리 좀 낯익지 않아? 누구세요? 미리 말해두지만 여기서 개인적인 지위나 혈연 같은 건 안 통합니다. 봐. 역시 마음이 놓이지? 참 믿음직스러워. 여긴 모두 바쁘니까 장난치러 오신 거면 이만 가주실래요? 오해야. 우리는 대마술사 리니의 심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인데 기억 안 나? 기억나요. 스팀보드에 실린 기사를 봤거든요. 그 리니의 변호인이었죠? 오늘은 사건의 후속 정보를 보고하고 기록하기 위해 왔어. 네? 그런 절차가 있었나요? 그럼 정말 사건 때문에 온 거니까 안심해. 네, 그럼 가보세요. 느비에트님은 안에 계세요. 고마워. 들어오십시오. 저기 실례할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시죠? 우릴 혼내지 않는 거야? 바시란 사람을 찾고 있어요. 소녀 실종 사건의 목격자일지도 모르죠. 분명 엄청나게 중요한 실마리가 될 거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볼 테니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었다니. 유감스럽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발생한 사건에서 바시란 이름이 언급된 적은 없군요. 제 기억에도 자료에도요. 네가 의식을 잃은 동안 그냥 꿈을 꾼 건 아니겠지? 그렇군요. 감사해요, 느비에트님. 그럼 나비아 씨, 전 당신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부친이신 칼라스 씨는 훌륭한 분이었죠. 그런 분이 돌아가시게 되어 참으로 유감입니다. 느비에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동정? 위로? 아니면 그저 당신의 유감을 표하려는 건가요? 아니요. 당신의 말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선 이런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뿐이겠죠. 그때 아버지가 결투장에 오르셨을 때 전 경비대의 만류에도 당신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당신은 사건에 의문이 있다 말하면서도 결투를 묵인했죠. 당신에게 생명은 그깟 차가운 규칙이나 법률보다도 가치가 없나요? 아버지의 죽음에 유감을 느꼈다면 어째서 그때 말리지 않은 거죠? 어째서 저한테 아버지를 막을 권한을 주지 않은 거예요? 왜 오명을 쓴 채 죽게 내버려뒀냐고요? 그때 조금만 힘을 썼더라면 모든 걸 바꿀 수 있었을 텐데 아직 하지 못한 말이 많단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들을 대답도 잔뜩 있다고요. 만약 당신에게 정말 감정이 없다면 제 눈을 보세요. 유감이 진짜 어떤 감정인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요. 미안합니다, 나비아 씨. 제 아버지와 닮으셨네요.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은 채 남들에게 속내를 내비치지 않잖아요. 많은 걸 느끼면서도
절대 표현하지 않죠. 됐어요. 최고 심판관이 차갑기 짝이 없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죄송해요, 최고 심판관님. 무턱대고 화풀이만 했네요. 이만 가자, 여행자 페이몬. 나비야, 괜찮아? 난 괜찮아. 비가 오는 것 같네. 그러게,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맑았는데 오늘은 심판도 없잖아. 이상한걸? 아버지가 사건에 휘말렸던 날에도 비가 많이 내렸어. 뭐 떠오른 거라도 있어? 빗물이 닿을 수 있는 바퀴였어. 비에 단서가 쓸려간 건 아닌가 싶은 거지? 우리도 그 점을 고려해서 조사 범위를 넓혔지만 빗물에 영향받은 단서는 없었어. 뭐? 그 말은 설마 진짜 범인은 물이 됐다는 거야? 확실히 비 오는 날엔 어떤 흔적도 남지 않으니까. 그래, 만약 그런 거라면 나비안의 아버지가 아무리 설명해도 다들 믿지 않았을 거야. 너 정말 천재구나, 파트너. 그래, 맞아.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당장 푸아송 마을로 가자. 방금 말한 추리를 토대로 사건을 다시 조사해보는 거야. 이번엔 우리도 있으니까 뭔가 알아낼 수 있을 거야. 바로 출발할까? 아니면 이따가 따로 올래? 응, 어서 가보자. 유리 주머니 같은 식물은 습한 환경을 좋아해서 비가 오늘따는 게 좋아. 엄청 큰 배야. 근데 배가 왜 이런 데 있지? 놀랄 것 없어. 배처럼 보이지만 실은 우리 가시장미회 본부거든. 아버지 취향대로 지어졌는데 유일하게 미적 감각만큼은 나도 아버지를 닮았나 봐. 거대하고 화려한 배는 항해와 기회, 정복과 야심, 그리고 가시장미회의 밝은 미래를 의미하지. 가시 장미애가 한때 잘 나갔다는 얘기가 거짓말인 줄 알았어. 그렇게 대단했던 조직이 지하수로에 살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 이 배를 보고 나니 조금은 믿어져. 푸아송 마을이 가시장미회의 발상지니까 이곳에서부터 점차 뻗어나갔지. 조급해할 것 없어. 마르시아, 우리 왔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그리고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 폰타인성에서 처리할 일이 있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생각보다 빨리 오셨군요. 응, 파트너가 중요한 힌트를 줬거든. 아버지가 연루됐던 사건도 원시바다의 물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기억해, 마르시아? 그날 밤도 비가 왔잖아. 네, 리니 씨가 겪은 것과 같은 불가능한 사건이었죠. 그 전에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 응, 오래전 푸아송 마을에서 생트라는 게 유행하기 시작했어. 평범한 음료처럼 보였지만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한 환각이 나타났다고 해. 잠깐! 그 물이 된 경관도 원시바다의 물로 물약을 만들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 맞아. 아무래도 생트의 원료가 원시바다의 물인 것 같아. 장기적으로 마실 경우
집중력 저하나 정서 불안정 같은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지. 그렇다고 음료를 끊으면 종일 피로감을 느끼고 이유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백해무익한 물건이야. 푸아송 마을을 관리하시던 아버지는 이 사태를 두고 볼 수 없었고 생트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셨어. 보스의 강경한 태도에 판매상들은 저기를 드러냈지만 그 어떤 협박이나 뇌물에도 그분은 뜻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건의 근본을 해결하기 위해 생트 제조자를 찾으려 하셨죠. 맞아. 하지만 상대는 아주 교활했어. 판매상들은 단순히 물건을 팔 뿐이었고 배후에 관해선 아는 게 거의 없었지. 아버지는 그 배후를 알아내기 위해 몰래 판매상들과 연락했고 그중 한 사람을 조력자로 설득하는 데 성공하셨어. 자크란 사람이었는데 생트 때문에 패가 망신한 사람을 여러 봐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어. 그날 밤 아버지는 야외 장원에서 연회를 여셨고 그곳에서 자크와 만나 정보를 거래하려 하셨지. 그런데 갑자기 정원에서 두 발의 총성이 들려왔어. 우리가 황급히 밖으로 나왔을 때 보인 건 총을 든 아버지와 총에 맞아 사망한 자크였지. 뭐? 대체 왜? 같은 편이었잖아. 리니 사건과 아주 닮았지? 확실한 범인과 알 수 없는 동기까지 말이야. 그때 당시엔 쉽게 지나쳤지만 지금 보니 매우 중요한 단서가 있었어. 바로 현장에 남은 옷가지들이지. 네 덕분에 떠올랐어. 그땐 그저 자크가 들키지 않으려고 변장 도구를 가져온 거라 생각했거든. 이로써 현장에 제3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생겼어. 총이 2번 발사된 이유도 다시 분석해봐야 하고. 맞아, 내 직감이 말하고 있어. 줄곧 베일에 쌓여있던 수수께끼가 서서히 풀려서 단번에 진상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자크는 온화한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일을 줄곧 후회했는데 갑자기 배신할 리가 없었죠. 제3자의 존재가 사건을 푸는 열쇠일 겁니다. 아가씨,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칼라스님과 아가씨의 집사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는 아주 악랄합니다. 오랫동안 대항하시던 보스께서도 결국 목숨을 잃으셨죠. 가시장미에는 쇠퇴했지만 푸아송 마을은 모처럼의 평화를 얻었고 저희도 무사히 살아있습니다. 아가씨께서 같은 길을 걸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게 현명한 선택이고 칼라스님이 바라시는 거겠죠. 그게 아버지의 바람이었다면 직접 내게 말해주셨어야지.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건 나인데 나만 동떨어진 외부인 취급이라니. 아버지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함께 떠났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래서 뭘 지켜냈는데? 생트도 불명예의 칼라스도 그리고 위태로운 가시장미회도 그대로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고. 아버지는 내가 그런 의미 없는 죽음을 받아들이고 무의미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신 건가? 그날부터 나는 한 번도 그걸 바란 적 없어. 단 한 번도. 난 모두에게 진실을 보여줄 거야. 실종자와 피해자를 위해. 그리고 날 위해서. 나비야.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죠. 믿음직스러운 파트너도 있고 무엇보다 아가씨도 준비되신 것 같으니까요. 역시 아는 게 있구나. 마르시아. 네, 그 연애가 시작되기 전 보스께서는 이미 생트와 소녀 연쇄 실종 사건의 연관성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터진 원인은 바로 아가씨가 소녀 연쇄 실종 사건의 표적이 되셨었기 때문입니다. 아가씨께 말씀을 안 하셨지만 보스는 희귀병을 앓고 계셨고 의사는 남은 수명이 5년도 채 되지 않는다고 했죠. 소녀 연쇄 실종 사건 때문에 보스는 무척 초조해하셨습니다. 5년이란 시간은 이 분쟁을 해결하기에 부족했고 발병이라도 했다간 아가씨께서 위험에 노출될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손해진 정보로 상대를 위협하기로 하신 겁니다. 상대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으며 조직 내 일부 사람들과 이를 공유했다면서요. 아가씨의 안전만 보장된다면 증거를 대중에 퍼뜨릴 일은 없지만 만약 아가씨가 실종되신다면 보스 또는 조직 내 비밀을 아는 자가 즉시 생트와 실종 사건에 관해 폭로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양날의 검이잖아. 하지만 협박은 먹혔습니다. 보스가 안 계신 지금도 그쪽에서 아가씨께 손을 대지 않았으니까요. 믿을 수 없어. 그렇게나 멀쩡해 보이셨는데. 딸에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특히나 보스 같은 성격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결투 중 죽음을 맞이해
불명예란 칭호를 얻게 돼도 딸 앞에서 체면을 잃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게 뭐야? 날 지키기 위해 침묵한 채 죽는 걸 택했다고? 아가씨, 오해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보스가 아가씨께 건네고 싶어 하셨던 건 우산이 아닌 검이었습니다. 사건에 말려든 모든 이에게 진실을 보여줄 거라는 아가씨의 말을 보스께서 들으셨다면 분명 기뻐하셨을 겁니다. 정말이지. 대체 어디까지 내다보신 거야? 아니, 내가 아버지를 이해할 거라고 기대를 안 하셨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걸 준비하신 거고. 어째서 나를 그렇게까지 믿으신 거지? 만약 내가 여기까지 못 오고 포기했다면? 그래, 그럴지도. 내가 원한다면 평생 흥청망청 살아갈 수 있게 설계해 두셨으니. 다행히 서로 속 얘기를 잘 안 해서 나에 대해 잘 모르셨나 봐.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었어. 그래서 마르샥, 그 결정적인 단서란 게 뭐야? 생트의 제주소 위치입니다. 상대방의 본부인 셈이죠. 상대를 위협하면서도 보스께서는 이 패가 정확히 무엇인지 내보이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 단서를 사용하기엔 큰 제약이 있습니다. 어째서? 어딘지 알았으니 바로 쳐들어가면 되잖아. 잊으셨습니까? 저희가 맞서 싸우려는 건 수십 년간 존재해온 비밀스럽고 위험한 조직입니다. 그들의 본부 상황이 어떤지, 단서가 얼마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아는 게 하나도 없죠. 지금 쳐들어가는 건 선전포고나 다름없어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보스께서 가장 원치 않으시던 일을 부추기는 꼴이 될지도 모릅니다. 폰타인 정부에 협조 요청을 하는 건 어때? 리니시 사건의 공범이었던 그 경관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디까지 침투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동의해. 그래서 아버지도 달리 방법이 없으셨던 거야.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 불법 약물과 소녀 실종 사건이 연결됐으니 상대 측의 죄를 증명하기 한결 수월해졌어. 엄청 꼼꼼하게 고려한 것 같네. 보스와 아가씨의 집사니까요. 두 분의 의지가 곧 제 의지입니다. 아가씨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지만 제 능력이 부족한 탓에 그저 비밀을 간직한 채 기본적인 조사만 하며 때가 오길 기다렸습니다. 고마워, 마르시아. 그동안 혹시 새로운 정보가 있었어? 제가 보기에 사건의 배우는 가시장미회를 아주 잘 알거나 가시장미회에 스파이를 심어놓은 것 같습니다. 아가씨를 대신해 조직의 일상적인 명령을 전달할 때 일부러 몇 명을 빠뜨려서 생트 판매상들의 반응을 살폈어요. 상대가 사전에 저희의 움직임을 알아채지 못하면 이번에 명령을 받은 자는 결백하다는 거고, 그 반대면 스파이가 있다는 거죠. 이 방법을 반복하며 찾아낸 단서를 따라 조사해보니 용의자는 셋으로 줄더군요. 가시장미회의 참모 플로랑. 뭐? 플로랑이? 네, 믿기 어려우시죠? 보스가 가장 신뢰하던 사람 중 하나니까요. 바꿔 말하면 보스를 그만큼 잘 안다는 것이기도 하죠. 참모로서 조직의 움직임을 제일 먼저 알 수 있었기에 지금까지 들키지 않은 걸지도 모릅니다. 그와 비슷한 용의자가 한 명 더 있는데 바로 가브리에르 상해의 회장 마르셀입니다. 마르셀 아저씨가... 보스께서 일으켜 세우신 푸아송 마을의 현지 상회입니다. 처음엔 저렴하게 드린 물건을 비싸게 팔며 장사하는 게 다였는데 자금이 넉넉해진 지금은 도시까지 사업을 넓혔죠. 그러니까 가시장미회의 형제 조직이란 거지?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생트에 맞서 싸울 때도 아주 많은 자금을 지원해줬거든. 그런데 그게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였다고? 상상... 마지막은 가시장미회와 폰타인 경비대 사이의 연락책 TL입니다. 가시장미회가 자유로운 편이긴 하지만 보고하고 진행해야 하는 일도 많지요. 보고를 통해 가시장미회의 행동을 미리 알면 저희보다 한 발짝 빨리 움직이는 게 가능합니다. 셋 다 자주 교류하는 사람들이네. 그동안 맞서 싸워온 적이 바로 옆에 있었을 줄이야. 경계심만 높아질 수도 있으니 조사는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봤을 때 상대는 상당히 신중합니다. 알겠어. 고마워, 마르시아. 별 말씀을요. 그게 제 일인걸요. 참, 보스의 누명을 벗겨드리려면 자크의 죽음 또한 조사해봐야겠군요. 자크가 죽고 나서 그의 가족은 가시장미회에서 보살피고 있습니다. 지금도 푸아송 마을에 살고 있죠. 그들을 만나보시겠습니까? 원하신다면 약속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고마워.
또 새로운 사건이네, 파트너. 응, 우리가 함께 찾아낸 진실이 모든 걸 끝낼 수 있길. 그럼 천천히 이야기 나누십시오. 전 먼저 가보겠습니다. 응, 고마워, 마르샤. 저 무슨 일로 오셨나요? 나비아답지 않게 왜 말이 없지? 이제야 찾아뵈서 죄송해요.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과할 필요 없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가시장미회에서 많은 위문품과 모라를 보냈으니까요. 당신들의 죄책감과 미안한 마음이 충분히 느껴졌어요. 자크 씨가 겪으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으로 아버지를 잃은 기분을 이해해요. 언니는 이해 못해요. 제가 그동안 찾아뵙지 못한 건 드릴 만한 위문품이 없어서였어요. 사건의 진실을 알아내야만 두 분도 저도 편안해질 수 있을 테니까요. 아니에요. 당신이 이 정도로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어요. 남편의 사고에 관해서는 저도 아이도 짐작가는 게 있거든요. 들려주실 수 있나요? 아버지가 자크 씨에게 총을 쏘셨다는 건 남편이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는 건 알아요. 그이가 몇 번이나 말했거든요.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절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을 거라고. 가족이란 걸 너무 쉽게 여겼다며 후회했어요. 모라만 있으면 뭐든 가능할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칼라스 씨가 찾아왔을 때 그이는 망설임 없이 승낙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결국 들키고 말았죠. 정체가 들통난 건가요? 그런 말은 없었어요. 아빠는 절대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말라고만 했어요. 그날 그이가 집을 나서기 전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그게 작별 인사였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죠. 잘은 모르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렇게 답을 내린 것 같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안한 건 저예요. 칼라스 씨는 줄곧 우리를 돌봐주셨죠. 과거에도 지금도 남편에게 총을 쏘셨다 하더라도 그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함이었을 테니 그분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치만 아빠는 좋은 일을 했는데 왜 나쁜 사람이에요? 아빠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왜 마지막에 나쁜 일을 해야만 했던 거죠?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넌 아빠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네,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계속 아빠를 믿어줘. 좋은 사람이 나쁜 일을 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널 위해 남긴 게 우산이든 검이든 모두 널 위한 거니까.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찾아낼게요. 전 지금의 현실은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성격은 다르지만 말할 때 드러나는 굳은 결의는 칼라스 씨를 정말 닮았네요. 그래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요. 괜찮아, 나비야? 응, 난 괜찮아. 그럼 바로 새 용의자를 조사하러 가자. 플로라간 근처에 있고 티에리와 마르셀 아저씨는 성 안에 있을 거야. 난 곧 기운 차릴 테니까 안심해. 보스시군요. 뭔가 분부하실 일이 있습니까? 오페라 하우스에서 있었던 일 들었지? 현장에서 사람이 녹아서 물이 됐대. 네, 들었죠. 사건이 사건이니만큼 기자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도시 전체에 퍼졌거든요. 아버지가 사고를 당한 날도 비가 내렸고 현장엔 옷가지가 널브러져 있었어. 파트너의 얘기를 듣고 보니 그 사건을 다시 조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떠올려봐 줄 수 있을까? 그날 칼라스님은 기분이 꽤 좋으셨어요.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며 저희와 이야기를 나누셨죠. 그러다 바람 쐬고 싶다며 나가셨고 저희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총성 2발이 들렸죠. 칼라스님이 위험하시단 생각에 전 총을 들고 곧바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칼라스님이 총으로 사람을 쏘신 뒤였고 저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를 바라봤죠. 네 기억에도 2발이었지? 네, 경비들은 첫 발은 빗나갔고 2발째에 살인이 일어난 거라고 했지만 좀 이상하더라고요. 칼라스님의 총은 테이블 위에 있었거든요. 나갈 때 일부러 확인까지 했다고요. 하지만 경비들은 그게 칼라스님이 다른 총을 지니지 않았다는 증거는 못 된다더군요. 옷가지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현장에 물이 되어버린 제3자가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아는 아버지라면 사람을 죽이실 리 없으니 2번째 총을 챙기실 이유 또한 없지. 그 총은 자크나 제3자의 것이었을 거야. 일리 있군요. 그렇다면 총이 칼라스님에게 있던 이유는 상대에게서 뺏으신 걸까요? 아니지, 그런 거라면 어째서 칼라스님은 저희에게 진실을 알리지 않으신 거죠? 심판도 거부하시고 결투로 명예를 증명하자고 하셨잖아요. 눈앞에서 사람이 물이 되는 장면을 봐서 심판이 무용지물로 느껴지신 걸까요? 그거라면 마르시아에게 들은 게 있어. 나도 이젠 아버지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실이 밝혀진 후에 너에게도 말해줄게. 알겠습니다. 그럼 칼라스님의 명예는 보스께 맡기겠습니다. 사실 불명예의 칼라스라는 칭호가 내내 가시처럼 마음에 걸렸어요. 많은 이들이 벌써 몇 년 전 일인데 아직도 칼라스님이라 부르냐며 비웃었죠. 하지만 그분께서 절 믿어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같은 삶도 가시장미회에서의 지위도 없었을 겁니다. 누가 뭐라건 그분은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자 영원한 제 보스세요. 걱정 마.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너뿐만 아니라 가시장미회의 형제들 모두 답을 기다리고 있어. 정보는 선물 거래와 같아서 민도 없이 행사했어. 안녕, 티에리. 나야. 오, 나비 아가씨. 여긴 어쩐 일이세요? 오페라 하우스에서 정보가 빠르네. 저도 경비대 일원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잘못해서 부하성 마을로 유배된 것처럼 들린다고요. 글쎄, 특별한 일이 없었다면 진작 이곳으로 돌아왔을 텐데. 안 그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죠. 하지만 뭐랄까 부하성 마을은 뭔가 기묘한 분위기가 있어서요. 다 칼라스님이 마을을 멋지게 관리해주신 덕분이죠. 가시장미에도 일으켜 세우셨고 제 일도 많이 줄었죠. 이곳으로 돌아왔다간 지금처럼 일거리는 적은데 월급은 그대로인 자리는 절대 못 찾을 거라고요. 아무튼 그것보다 이쪽은 친구분들이신가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응, 맞아. 내 파트너들이야. 오페라 하우스에서 있었던 일이 아버지가 휘말렸던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조사 중이거든. 아, 그 사람이 용해된다는 것 때문이죠? 저도 듣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때 당시에 자료가 필요하신 거라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응, 고마워. 참, 혹시 경비대의 경비 장치들을 좀 움직일 수 있어? 물론이죠. 부하성 마을을 저 혼자서 관리할 순 없으니까요. 근데 그건 왜요? 혹시 폭력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시려는 거면 절대 안 됩니다. 얼마 전에 도심에서 일련 번호가 없는 경비 장치들에게 공격받았거든. 네가 나를 해치고 싶으면 경비 장치의 일련 번호만 지우면 되잖아? 절 너무 과대평가하시는군요. 배치하는 것과 조종하는 건 전혀 다르거든요. 요리사에게 요리를 주문할 순 있지만 안마를 해달라거나 물을 길어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것처럼요. 그럼 요리사는 이상한 요구라 생각하고 무시해버릴 테죠. 경비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일련 번호를 지우는 건 상당히 복잡한 데다 들키기도 쉬운 작업이에요. 그러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들은 개인 소유일 겁니다. 그 비싼 걸 개인이 소유하는 거면 상당한 부자인가 보네요. 아, 생트 사업을 하면 돈이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좋아. 그럼 네 혐의는 풀렸어. 감사합니다, 아가씨. 자, 장난은 잊지 마죠. 조사가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전 이곳에 한동안 머물 건데 혹시 경비대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찾아오세요. 조급해할 것 없어.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죠? 마르셀 회장님을 만나고 싶은데 나비아가 왔다고 좀 전해줄래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이고 미안 오래 기다렸지? 나이가 드니 다리도 둔해지네. 괜찮아요. 천천히 오셔도 되는데. 오페라 하우스에서 있었던 일에 관해 얘기하러 왔어요. 아저씨도 보셨죠? 그래 그런 황당한 일은 정말 처음 봤구나. 아저씨도 그때 있었어? 그럼 나비아랑 같이 마술을 보러 갔거든. 근데 그런 사건이 일어날 줄이야. 너희의 훌륭한 추리도 잘 들었어. 아주 멋지던걸. 그런 상황에서 물의 신님을 이기다니. 본타인 사람들 모두 술자리에서 그 얘기만 하고 있겠지. 안주거리가 된 것 같아 별로인데. 미안하구나. 하지만 본타인은 그런 곳이야. 다들 사건을 사랑하지. 아저씨도 눈치채셨죠? 사람이 물이 되는 일 말이에요. 그래, 바로 칼라스 씨가 떠오르더구나. 지금 조사 중인 건가? 네, 증거는 없지만 상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게 분명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에리니에스 섬에서 일련 번호가 없는 경비 장치에 습격을 받았고 누군가 제게 원시 바다의 물을 먹이려 했거든요. 파트너가 없었다면 아저씨와 다시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겸손하긴. 네가 일이 복잡해졌네. 칼라스 씨가 바라던 평화는 이제 없구나. 걱정 말거라 나비야. 적어도 부하속 마을은 안전하니까 놈들이 마을까지 건드린다면 가브리에르 상회는 모든 자금을 부어서라도 맞설 거다. 고마워요, 마르셀 아저씨. 하지만 이젠 숨지 않고 예전에 그 사건 말인데요. 새로 생각나신 거 있나요? 그건 미안하구나. 나이가 드니 그 연회는 우리가 주최한 거였는데 난 바쁘게 돌아다니느라 손님들과 인사도 못 나눴어. 그러다 총성이 들렸고 그 다음 일은 너도 알 거야. 무리하지 않으셔도 돼요. 단서가 더 없을지 다른 사람들한테도 물어볼게요. 그래, 혹시 모라가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렴. 갈라스 씨의 은혜를 입어 모은 재산이니 그분의 용의자 3명을 전부 만나봤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수상한 사람은 없었어. 예상했던 대로야. 대화 한 번으로 찾아낼 수 있다면 아버지가 몇 년 동안 조사하셨을 리 없지. 정보는 적지만 일단 정리해보자. 어디부터 시작할까? 아, 맞아. 플로랑의 말처럼 칼라스가 먼저 총을 쏜 건 아닌 것 같아. 자크 씨는 그날 집을 나서기 전에 가족들에게 이미 들켜서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지. 아마 윗선에서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으면 자크 씨와 그의 가족들을 없애겠다 협박했을 거야. 그럼 첫 발은 자크가 쏜 건가? 응? 어째서? 그러게. 자크도 본인이 범행 도구에 불과하단 걸 알았을 거야. 할 일을 끝내면 쓸모가 없어지겠지. 그럼 범행 계획을 포기하고 아버지한테 도움을 청했겠네. 가능성 있어. 하지만 추리일 뿐이고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자크 씨의 동기도 동기지만 경비장치 일도 신경 쓰여. 원시 바다의 물의 비밀이 공개돼서 확실히 상대가 조급해진 게 느껴진달까? 우리가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걸 진작 예상한 걸까?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충분히 예상했을 거야. 그렇다면 마르시아기 출연한 3명 중 개인 소유의 경비장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마르셀 아저씨? 아버지가 무척 신뢰하셨고 동업도 많이 했으니 자크 씨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었을지도 몰라. 카브리에르 상회의 재력이라면 그 정도 경비장치를 살 수도 있었을 테고. 그치만 상상이 안 돼. 마르셀 아저씨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알던 분인데? 게다가 그 많은 모라와 시간을 들여
굳이 본인의 생트 사업을 망치려 한다고? 플로랑? 확실히 조직의 참모로서 플로랑은 인사와 치안을 한마디로 돈이 없. 한 번에 그 정도로 많은 경비 장치를 부릴 순 없을 거야. 티에리? 확실히 아까 경비 장치 얘기를 할 때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았어. 맞아. 경비대를 조사해보기만 하면 경비 장치가 분실됐다면 금방 들켰을 거야. 그럼 대체 누구지? 그렇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역시 마르셀 아저씨인가? 근데 범위가 너무 좁은 건 아닐까? 마르시아기 범위를 좁힐 땐 사람이 무리되는 걸 몰랐잖아. 마르시악은 아주 꼼꼼하니까 근거 없이 추려낸 건 아닐 거야. 제시한 근거도 가시장미회 내부 사정을 알고 경비 장치를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점점 이 추측을 받아들여지게 돼. 추측만 하는 것도 방법은 아니지. 우리에겐 그게 있잖아. 마르시악 말처럼 무턱대고 쳐들어가는 건 아주 위험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진 정보로는 범인을 고발하기에 한참 부족해. 나비 아가씨! 여기 계셨군요. 그 경비대 사람 여러분이 가시자마자 에리니에스 섬에서 또 심판이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거긴 심판을 위해 지어진 곳이니까 아니요. 문제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타르탈리아였나? 우인단의 집행관이더라고요. 왜 그래? 아는 사람이야? 들어본 정도가 아니라 악연이 아주 깊지. 소녀 연쇄 실종 사건의 범인으로 고발됐다는데 이거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거지? 우리가 조사한 것과 일절 상관없는 사람이잖아.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급하게 알리러 온 거예요. 이대로 혐의가 입증되면 과거의 사건을 조사하려 해도 경비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 범인은 이미 잡혔다고 생각할 테니까. 네, 칼라스님의 결백을 증명하기 훨씬 복잡해지겠죠. 알겠어. 어떡할까, 파트너? 우리에겐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역시 내 파트너야. 소녀 연쇄 실종 사건의 심판인 만큼 상대의 신경은 절호의 찬스야. 그럼 그렇게 하자. 난 오페라 하우스로 가서 고발로 시간을 끌어볼게. 하지만 지금의 단서로는 절대 이길 수 없으니 네가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오길 기다릴게. 전에 심판에서 네가 아가씨, 저희도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전 준비됐습니다. 마르시악, 실버, 너희가 왜 여기에 있어? 후아송 마을을 떠나시는 걸 보고 도움이 필요. 저희가 곁에서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드리겠습니다. 고마워. 거기서 봐. 나비아가 출발했으면